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 강남에 와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한 1층에 있는 상가예요. 강남역에서 가까운 1층 상가라고 하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의 물건은 1억 원대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토지는 3평이고 건물은 5.4평입니다. 다세대 빌라 1층에 위치한 상가예요. 5평 상가에서 현재 임차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차인 조사를 보면은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임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권리 분석을 보면은 후순위 세입자로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 이후로는 모든 권리가 다 말소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나 명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금액이 저렴하고 월세도 꽤 괜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왔다 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물건과 좀 비슷한 컨디션의 그런 매물을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 1억 5,5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시세인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고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좋은 수익의 물건이 될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건지로 가볼게요. 내부가 작으니까 외부에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콜드브루 하나 하고요. 아이스요. 저희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사장님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돼 있어요? 1년 반 정도. 장사는 잘 되세요? 그냥 그래요. 앞으로 뭐 계속 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평소 작은데 알차게 다 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죠? 많이 왔어요. 관리비랑 이런 건 있을까요? 관리비는 10만 원. 10만 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에 낙찰 받느냐 이 시세인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부 공간은 작지만 주변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코너에 있고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커피를 들고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여기를 오기 전에는 주택가 골목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네요. 현재 이 건물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왔어요. 1층은 상가고 나머지 위에 있는 층들은 주거용인데요. 지하철도 가까우니까 꼭 상가뿐만 아니라 이 위에 원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매 물건 번호 뒤에 가로치고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런 물건을 시리즈 물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건 번호가 많은 경매 물건은 최종 낙찰 받은 분이 잔금을 내고 나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은 1억 5,500만 원이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회차에도 낙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층은 주거용인데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도 있고 위반 건축물도 있어서 낙찰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낙찰 받은 분이 잔금을 내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낙찰받고 배당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재계약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낙찰받은 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바로 낼 수 없다고 한다면 배당 받을 때까지 낙찰자가 보증금 시기를 조금 기다려주고 소유권 이전 후부터는 월세를 받는 걸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은 보증금이 전액 배당이 되고 보증금도 조금 크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와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 협의만 된다면 배당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상가 좀 여쭤보려고요. 월세 얼마 정도 받아요? 1,200. 네. 딴 데 보니까 한 120, 140 정도 받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네. 호수가 좀 커야죠. 거기 좀 작아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이 시세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는요? 매매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은 거는 별로 없어서 5평에 1억 5천이면 되게 싼 거죠. 싼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질 않아서 많이 연락이 왔나 봐요, 사장님. 대단할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경매물건 나온 거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이제 매매는 완전 통건물로? 건물만 하기 때문에 그거 시세를 좀 알기는 그럼 월세는 지금 한 5평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 라인이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해요. 2면 쪽은 조금 낮다고 낮아요? 보시면 근데 거기가 5평인데 1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쪽 위로 갈수록 해가 조금 비싸지는 비싸요. 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강남역. 이 아래 이면이랑 이 음. 위 이면은 또 달라요. 이쪽에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네. 때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네. 거 여기 식당들 몰려있고 쫙 있어가지고 다가구 1층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매매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3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월세 한 80에서 100만 원 보거든요. 예를 들어 80이라고 해도 시중에 3%에 맞추면 3억 2천이거든요. 거의 4억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 가격에 매도는 되나요? 너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월세 수익률이 3% 이상 괜찮으니까. 되니까, 네. 강남에 4% 흔치 않잖아요. 3%도 없어요. 없어요. 월세는 근데 네. 지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같아요. 80에서 90 정도. 그러면 지금 1억 5,500에 감정 나온 것은 엄청 싸게 나온 거네요. 1층 이상하게 감정이 작게 나왔네요. 감정평가사가. 이분도 거래 사례가 없더라고요, 상가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만 거래 사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수익률로 봐야죠. 수익률로만 봐서. 근데 유동인구가 많아요, 사장님. 낮장사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 직장인들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왔다가 한 잔씩 먹는 정도. 평수가 작아서 혹시라도 저 커피숍이 나가면 마땅히 딴 거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들어갈 거 꽤 많아요. 동산이나 꽃집이나 뭐 이런 거. 어쨌든 월세만 잘 맞춰지면 들어올 수요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가가 다 비싸니까 비싸니까. 상가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물건지와 가까운 부동산은 많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대부분 통건물, 그러니까 다가구가 많아서 이렇게 한 층만 따로 나온 거래 사례나 나와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부동산에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세를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매매 가격을 말씀을 하셨어요. 수익률을 한 4%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매매 가격을 3억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남에서 3% 정도 수익률 나오는 물건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는 1억 5,500이지만 수익률 3%에서 4% 정도 사이에는 매매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월세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런 물건은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뭐 3억에서 4억 정도로 나오지만 수익률로만 매매 가격을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상가 자체가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도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만약에 수익률로 가격을 예상하시고 입찰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익률이 아닌 뭐 기존의 매매 사례나 저 건물의 평수, 컨디션만 보고 입찰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출은 감정가와 낙찰가에서 LTV를 정하는데요.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투자금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이 들어가는 물건을 조금 선호하지 않지만, 만약에 향후에 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으로 매도가 될 수 있다면 투자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입찰하시는 분의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입찰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입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찰 이후에 이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